총지베이는 내 앞에서 골판지를 거꾸로 벗겨야 했다. 거꾸로 된 사람은 끼두엔 지향을 보고 고맙다고 말했다. 보드 위의 다른 사람들은 내 반응을 조용히 살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의 직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누나. 그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총지베이는 항상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총지베이는 내 골판지를 벗겨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골판지를 벗겨줄 수 있냐고 묻자 그는 엄마라고만 하고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 그의 눈빛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다. 그가 골판지 냄새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한마디만으로도 나는 정신을 잃을 만큼 충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던 그 남자가 골판지를 거꾸로 벗겨내려고 했다. 그녀의 얼굴을 보니 나와 좀 닮았다. 내가 뭘 더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령관 키는 듣고 곧바로 눈살을 찌푸렸다. 뿡창. 이동은 골판지 껍질을 벗길 줄 모르니 정신 좀 차리게 하지 마. 장군은 보지도 않고 마치 군주에 안주하는 듯 미소를 짓는 게 잘못이었다. 나는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머리에 바짝 붙였다. 마치 정의롭고 엄격한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네가 그렇게 장난스럽다면 나도 약간은 친숙한 사람일 것이다. 그저 말만 번지르르하게 나는 그 사람을 애워싸고 그의 형에게 다가갔다. 장씨가 모든 사람에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믿었다. 나는 그의 옷깃을 뒤로 넘겨주며 그의 입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왜 그렇게 부주의하게 입에 손을 대고 장군이 바로 고개를 숙일 때 왜 얼굴을 찡그렸을까? 장씨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해하다가 얼굴이 붉어졌다. 두 뺨이 붉어지고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옷을 꺼내며 더듬거리며 고마워요. 누나 라고 말했다. 치송은 순찰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골판지 껍질을 벗기는 손도 멈췄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르는 한마디 한마디에 이끌리는 듯한 목소리로 사다리를 향해 질문했다. 나는 순진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돌아섰다. 뭐가 잘못됐어? 넌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 그의 손에 엎드려 황금빛 커튼이 열리는 소리를 냈다. 그의 눈빛은 몇 도 더 차갑게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강간에 집중했다. 판사의 반응 사다리. 네가 아직도 그렇게 불합리하다면 우리는 헤어져야 해. 다시 말하지만 나는 아직 그렇지 않아. 3년 동안 그와 시를 주고받았어. 그 3년 동안 그가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두기 위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할 때마다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싸우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가 헤어지려고 한다면 나는 즉시 그를 데려가기 위해 중도에 설 거야. 그래서 그는 이번에도 내가 다시 타협할 거라고 확신했어. 이번처럼 더 이상 저속한 중도가 그를 데려가는 걸 원치 않아.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설명했다. 알았어. 그 말을 들은 그의 눈빛은 억누름, 원망,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난 아직 말을 다 못했어. 리니탕은 이미 여러 입술을 망쳐놓고 마법 장군의 손을 살며시 잡아당겼다. 너희 둘 다 그만 싸워. 다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헤어지지 마. 알았지. 그녀의 붉은 눈은 그에게 곧 절정에 달할 것 같은 기분을 주었다. 키 장군은 그녀가 우는 모습을 참을 수 없어. 재빨리 몸을 숙여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주 오래전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그녀의 상처. 그가 굳건히 매부리 코와 욕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그저 눈을 내리깔았다. 3년 만이다. 그가 그렇게 의도적이고 조심스럽게 누군가를 안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마음은 아팠지만 생각만큼 아프지는 않았다. 어쩌면 내 안에 쌓여있던 행복과 슬픔을 바라보는 것이 이곳에 대한 충동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일어나서 나가지 않고 문에 도착했을 때 멈춰서서 마지막 희망을 되돌려줄 수 있기를 바랐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키 장군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고 내가 떠나도 아무런 반응 없이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나는 다시 한번 그 순간을 즐겼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등을 돌리고 돌아오지 않고 걸어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곧바로 달려갔고 작별 의식의 기운은 전혀 없었다. 그녀를 가두기 위해 나무에 올려놓을 필요가 없었다. 오늘은 썩은 나무였다. 예상치 못한 것은 지한기가 갑자기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지한기, 이걸 써보고 나서 버려. 귀엽거나 사랑스러운 아이를 위한 큐도 같이 지한기처럼 키가 크고 멋진 사람이 이런 큐를 쓰고 싶어서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나는 그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그는 답장을 보냈다. 지한기, 괜찮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이번 주에 배구 경기가 있는데 와서 응원해 줄 수 있어. 특별히 앞줄 자리를 비워두었으니 와서 응원해 줄 수 있어. 큐를 받은 기분. 사랑스러운 지한기. 잠시 물어보고 나서 허락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한기를 만나러 올라갔고 지한기는 나에게 매우 친숙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영원처럼 느껴졌고 나는 여전히 그와 관련된 어떤 기억도 찾을 수 없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는데 이상한 번호였다. 안녕? 몇 개 받았는데 내 번호 없었어. 통 리엔 지앙이 이익을 생각했을 때 대사가 울려 퍼지자 나는 곧바로 그녀의 그에 대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래? 왜? 그럴 리가 없지. 반 친구. 나는 미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더 이상 장난치지 마. 내가 뭘 더 하길 바라는 거야. 나는 웃었다. 내 기억이 맞다면 반 친구. 우리는 이미 헤어졌어. 네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하니.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짜증이 드러났다. 나는 웃으며 깨어났다. 이리 와! 그렇게 말하고 나는 곧바로 웃었다. 그의 번호가 없었고 모든 것이 한 동작으로 끝났다. 나는 짧고 매우 매혹적인 부도아르가 있는 자세를 선택했다. 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이 깊은 작업을 하기 전이었을 겁니다. 예전에 통씨는 제가 이런 스타일을 입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때면 항상 더 이상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가 질투해서 저를 사랑해서 마음속으로는 행복하고 부드럽고 순종적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라미 즈영이 그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미 즈영과 저는 생김새가 비슷했지만 그녀는 부드럽고 우아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부드럽고 매혹적인 브라 몇 개를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큰 축하연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얼굴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고 하얀 얼굴은 자연스럽게 따뜻한 담요로 덮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소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그 아름답고 위험 있는 아름다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만 키통 씨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옆에 있던 형이 손으로 어깨를 가리키더니 나를 가리켰다. 호아, 안동. 네, 여자친구야. 정말 질투나. 너무 예뻐. 그는 부인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딛었다. 입을 열자마자 아니, 왜 아무 말 없이 가버렸어? 라고 물었다. 나는 멈춰서서 가볍게 대답했다. 오, 그리고 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가 입은 옷에 시선이 멈춰 눈썹을 찡그렸다. 이런 옷은 나한테 안 어울려. 나는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이건 정상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당이를 바라보았다. 장이는 내 눈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고 눈이 마주쳤다. 나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이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마치 작은 태양처럼 따뜻해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물론 그 미소는 번질 수도 있는 힘이 있어서 그를 보니 나도 미소가 지어졌다. 경통은 무언가를 느끼고 눈썹을 치켜 올리며 내 눈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바로 당이를 보았다. 그의 얼굴이 즉시 어두워지는 것을 잊었다. 나는 당 하이를 찾으러 왔다. 나는 여러 번 대답했다. 당신은 정말 재밌다. 당 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으러 왔습니까? 형제는 혼란스러워서 대답하지 않았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 희를 향한 사랑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 하이는 매우 변덕스럽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트라이커처럼 수비수를 패스하고 두 손으로 공을 높이 들어 올리고 빠르게 점프하여 공을 정확하게 상대에게 던졌습니다. 당 아야의 쌍은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중단 휘슬이 불렸을 때 당 A시의 쌍이 우승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킥이 주어졌을 때 나는 지나가서 당 핵에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당 하의 눈은 미소로 가득 차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친애하는 손님, 책을 듣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턱은 밟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나는 잘합니까? 그의 눈은 마치 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작은 올빼미처럼 반짝였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주 좋다. 아주 좋다. 소음 속에서 나는 당 하이아의 작은 손이 꽤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붉은 눈이 점차 그의 손에서 손바닥으로 퍼졌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귀엽다.
기앙하이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조금 망설였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당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 새롭고 짝사랑은 나를 완전히 반응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의 눈에 점점 더 뜨거워지는 손길은 그리움과 숨길 수 없는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앙하이가 가이 통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와 나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기앙하이를 만날 때마다 그는 항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았다. 왜 갑자기 나를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순간 그의 눈빛은 그가 가장하는 것 같지 않았다. 옆에 서 있던 치송이 갑자기 말을 꺼내 분위기를 깨고 내가 충분히 했냐고 물었다. 치송의 얼굴은 탄처럼 새까맣게 질려 있었지만 그는 장이의 손을 잡고 있는 내 손을 응시하며 이끌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다. 이하이, 언제까지 참을 거야? 돌아보니 치송이 서 있었다. 온몸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뒤에는 얼굴에 흙투성이가 된 리니탕이 서 있었다. 치송은 좋은 손님이 아니었다. 가문의 성이 여기 왔으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네가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면 더 이상 그러지 마라. 하지만 돌아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의 우아함이 조금 흩어졌다. 리니땅. 그러지 마. 한 손은 허리에 얹고 눈은 경멸로 가득했다. 그녀는 뭔가를 하려는 여주인처럼 보였다. 나는 치송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심했고 전혀 무례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내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항상 확신하고 있었다. 치성, 바람은 충분히 불었나. 우리는 이미 헤어졌고 나는 더 이상 네가 싫어. 그가 드디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알 수 있다니 행복하지 않나. 나는 옆에 있는 랑이의 손을 잡았다. 놀랍게도 그는 거역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마치 번개를 던지려는 듯 나를 바라보며 내가 거기에 있다는 신호를 찾으려 했다. 안타깝게도 그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 말을 하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랑이의 손을 잡고 크게 한 걸음 내딛고 나갔다. 그 말이야. 랑이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나는 문득 그를 바라보았다. 예상대로 그의 손은 마치 끓어오를 듯 붉어졌고 그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던 내 손을 가리켰다. 나는 마치 뜨거운 무언가에 부딪힌 듯 재빨리 손을 놓았다. 그녀는 수줍음을 억누르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2번 기침을 했다. 그가 먼저 말을 건 것이다. 나를 대신할 수 있겠나.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시선은 완전히 그에게 고정되었다. 내가 자신을 100% 바라보는 것을 보자 그는 당황했다. 너 왜 그렇게 나를 보는 거야? 내 얼굴에 뭔가 있어. 하지만 당이는 즉시 얼굴을 붉히고 항상 손을 얼굴로 올렸고 나는 웃으며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는 인간인 척하다가 움츠러든 듯 기뻐서 거의 뛰어올랐고 그림 속에서 갈라진 틈처럼 보였다. 그날부터 당이는 매일 아침 간식 그리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형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 했고 요즘은 어쩔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었다. 형들. 그가 이렇게 여자를 교환하다니. 사람들은 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의 딸은 꽃잎 하나도 보지 못한다. 어떤 여자가 꽃을 싫어하겠어. 어떻게 꽃을 교환할 생각이야. 그렇게 그는 무언가를 깨닫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다. 다음 날부터 나는 매일 여러 개의 큰 꽃다발을 받았다. 내 룸메이트들은 깨어있고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꽃을 보았고 그는 꽃집을 열었다. 매일 밤 11시쯤. 당희가 급하게 내일 뭐 있냐고 문자를 보냈어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내일 아껴두겠다고 했죠. 그러자 당희가 재빨리 알았어. 잘 자. 깨지 마. 잘 자. 라고 답장했어요. 멈칫하며 그가 매일 밤 재빨리 문자를 보낸다는 걸 깨달았어요. 낮에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때면 항상 그에게서 문자가 많이 왔어요. 제가 아프거나 불편할 때마다 그는 항상 가장 먼저 나타났죠. 한 번은 아침을 깜빡해서 심한 두통이 왔는데 통증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여전히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가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그가 그렇게 화난 모습을 처음 봤어요. 운전 중 열이 나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길에 의식이 흐릿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이제 네 자신을 돌보는 법을 모르니 전에는 조심했는데 이제는 네가 보여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날부터 그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을 가져다 주었고 항상 내가 다 먹고 나갈 때까지 거기 앉아 기다렸다. 룸메이트들은 내가 앞으로 꼭 병에 걸릴 거라고 놀렸다.
그것 때문에 나는 예전에 내가 그리웠다. 나는 매일 치송에게 많은 돈을 문자로 보냈다. 그가 보낸 답장은 단 한 단어뿐이었다. 그런데 한 번은 열이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편했다. 나는 치송에게 전화했는데 그는 나에게 뭐라고 했어. 나는 매우 바쁘니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마. 그렇게 말한 후 그는 나를 전혀 귀찮게 하지 않았다. 나중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치송의 소위 바쁜 결혼은 비행기에서 내리기 위해 리니로에 가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나를 완전히 무감각하게 만든 것이 바로 직전에 그가 리니로의 골판지 껍질을 벗긴 날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유리잔에 있는 물 한 방울에 불과했다. 돌이켜보면 정말 웃겼다. 나는 3년 동안 퇴학 기간을 쫓아왔다. 하지만 반년밖에 사랑하지 않고 헤어졌다. 그날 그가 술을 마시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내 손목을 잡고 그 틈을 타 나를 품에 끌어안았다. 키스의 근원인 내 목덜미에 닿은 그의 얕은 숨결은 담배 냄새를 풍겼다. 그의 목소리는 잠꼬대처럼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아직도 기억하는 건 그가 계속 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다. 마음이 아프다. 특히 나를 실수가 아닌 얼간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그는 일어서서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지 않다가 딱 한마디만 했다. 함께하자. 아무 말도, 약속도 없었다. 고백이라기보다는 어머니의 명령 같았다. 그때는 약간의 의심은 있었지만 너무 행복해서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마치 긴 단어 하나가 오고 간 것처럼 모든 게 멈췄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얼가나 이별에 동의하지 않았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물을 가라앉히지 마. 고아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어. 읽고 나니 정말 불편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사람을 좋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사실 사랑에 대한 의지를 잃으면 그녀를 자극하는 건 스스로에게 구멍을 파는 꼴이야. 하고 싶은 말은 수천 마디가 있는데 겨우 2마디만 뒤로 미루는 거야. 그 2마디를 나누자 그 사람은 떠나고 반대편은 몇 초간 침묵한다. 그리고 다시 가지를 친다.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 눈을 굴리고 아무 생각도 못하다가 바로 쓰러졌지. 아침에 아래층에 서 있을 때 보니 내 손은 아침을 먹을 만큼 커져 있었어. 술잔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고. 아래를 보니 어쩌면 그도 오랫동안 서 있었을지도 몰라. 나는 재빨리 그의 주인에게로 내려갔어. 장현이 나를 보자. 그의 얼굴에 어리석음이 드러나 태양처럼 굴러갔어. 나는 아침 식사를 충분히 먹고 물었다. 그 후 그는 나에게 내려오라고 지구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약간 당황한 듯 손을 내밀었다. 그는 내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까봐, 지구를 부르면 깨어날까봐 두려웠다. 나는 슬프고 무력했다. 햇살이 얇은 구름층을 뚫고 들어와 아직 내 앞에 있는 소년의 얼굴에 비치지 않았다. 그는 그를 반사하며 내 눈을 반짝이게 하고 내 눈을 크게 뜨게 했다. 오늘 계획 있어. 그는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너는 어때? 룸메이트 남님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남님, 너 바보야. 사람들이 바쁘냐고 묻고 데이트하자고 했다. 데이트, 이해해. 내 머릿속에는 나와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무력한 바보의 눈이었다. 나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원숭이처럼 보이지 않았다. 내가 보지 않으면 괜찮았지만 보았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남님을 포함한 모든 룸메이트는 창문을 피해 지켜보았다. 내 나라에서는 어떻게 우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던 차에 지한기의 오빠들도 근처에 서 있는 게 문득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엔 호기심이 가득했다. 전국의 룸메이트들이 다 이런 걸까? 지한기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는 나지막에 소리쳤다. 야, 지한기. 오늘 데이트하자. 지한기는 뒤로 기대며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갑자기 기억이 났다. 마치 누구와도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치송에 있을 때는 항상 지한기 옆에 여자애들이 한두 명씩 있었다. 나중에 그 여자애들은 사라지고 우리 사이에 끼어든 사람은 이주영이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놀이공원에 가고 싶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오늘 드디어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나는 지한기를 공원으로 데려갔다. 스피드보트를 타는 사람들의 소리와 황금빛 연꽃 소리가 멈췄다. 캐가 고개를 돌렸고 나는 지한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발견한 듯 어리둥절한 눈빛이었다.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양기, 뭔가 신나는 거 해볼까? 그의 대답도 듣지 못한 채
나는 그의 손을 곧장 스피드보트 구역으로 끌고 갔다. 그가 너무 수줍어서 그냥 상기시켜 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몇 바퀴 돌고 나니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아무 말도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놀았는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웃지 않으려 애쓰며 나를 기다렸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다음에 놀이공원에 가면 장기와는 절대 투롱을 하지 않겠다. 유리는 놀이공원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했다. 그 어리석음이 얼굴에 꿰매진 것 같았다. 아침에 이렇게 행복했던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이런 행복감과 자유로움은 전례가 없었다. 그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행복하게 만드는 웃음꽃 씨앗 같았다. 아직은. 우리는 온라인에 좋은 후기가 많은 식당에서 눈을 떴다. 그런데 웨이터가 우리에게 메뉴를 건넸다. 장이가 주문을 마치고 나니 나는 꽤 놀랐다. 그가 주문한 요리는 모두 내가 좋아하는 요리들이었다. 남들이 내 마음에 두지 못하게 하라. 따뜻한 마음이 내 가슴을 휩쓸었다. 통씨, 이번엔 이럴 거야. 반 리엔 옆 테이블은 람 이지영에 친숙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요염한 목소리를 냈다. 틀림없이 람 이지영이었다. 그녀가 통씨라고 부르는 사람은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정말 깔끔하고 좁았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못 본 척했다. 람 이지영이 나를 본 것 같았다. 리엔토아가 나를 만나 사다리에 반응하며 걸어왔다. 기통이람 이지영을 따라갔는데 그의 얼굴이 다가오는 듯했다. 뜨거운 시선에 갇힌 것 같았다. 나는 대답했다. 나중에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예약해도 예약이 꽉 차 있어요. 그녀는 따뜻한 기운을 풍겼지만 여기는 커플을 위한 레스토랑이다. 그녀가 장이 옆을 지나쳤을 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초대장에는 분홍색 풍선으로 가득 찬 레스토랑이 보였다. 벽에는 커플들의 글귀가 적혀 있었고 줄은 온통 커플로 가득했다. 정말 선물 같은 레스토랑이었다. 연인들을 위한 레스토랑이라니. 내 사랑. 그는 장기를 잘하니 나는 그 꼴을 보고 따라가기로 했다. 나중에 그녀는 옛 생각을 했다. 장기의 손은 온통 붉게 달아올랐다. 통이 점점 어색해지자 주변 분위기가 느껴졌다. 람이 지영의 입술은 무표정했고 람은 숨도 못 쉬고 한마디만 중얼거렸다. 웅탕 자매는 얼마 전 통과 헤어졌지만 이미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통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나는 람이 지영의 손목에 찬 팔찌를 흘끗 보았다. 첫눈에 작년 통에게 준 생일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 당시 그 팔찌를 사기 위해 나는 매일 추가 작업을 하기 위해 온갖 돈을 모아야 했다. 매일 지칠 때까지 일했고 몇 차례 연속으로 체중을 줄여야 했다. 팔찌를 받았을 때 치송의 눈빛은 다소 복잡했지만 그의 어조는 집으로 돌아갔다. 괜찮아. 나중에 다시 사러 가야지. 나도 열심히 일해야 해. 남의 결혼식 사회자로 돌아가야 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마음은 편치 않아. 나는 조용히 눈을 돌렸다. 더 이상 두 사람에게 신경 쓸 수가 없어. 그때 웨이터는 분위기가 조금 더 긴장된 것을 깨닫고 곧장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저희 식당에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만나서 키스만 하면 작은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리니탕은 치송의 손을 잡고 수줍게 웃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송 형님, 저 선물 주세요. 치송은 몇 번 고개를 저었지만 쇼를 보고 있는 내 눈을 마주치자마자 바로 손을 꽉 잡았다. 결국 그는 리니탕에게 키스를 했다. 그리고는 내 반응을 살피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눈빛으로 멈춰섰다. 나는 즉시 주먹을 꽉 쥐었다. 안녕? 가격이 너무 심해서 토하고 싶었다. 정말 치송의 얼굴이 왜 갑자기 너무 잘하기 어려워졌을까? 이 녀석은 분명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거야.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식당을 나섰다. 내가 문을 나서자마자 안에서 누군가 발이 아픈 소리가 들렸다. 나는 마치 엎드려 단을 세게 때리는 치송을 대신할 시간밖에 없는 사람 같았다. 그는 다른 식당에 살았고 내가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리니탕에서 다시 치송을 만났다. 나는 곧바로 치송의 다친 손을 알아보았다. 세상은 참 좁다. 하루에 이렇게 여러 번 만난다. 한 달이 된 기분이었고 박채 타려는 참이었는데 리니탕이 갑자기 달려와 나를 막았다. 응나 자매님, 이 실고리만 바꿔주세요. 예쁘죠? 장희님,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가볍게 웃으세요. 리니탕은 내가 이렇게 솔직할 줄은 몰랐어요. 핀에서 죽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 곰팡이 핀 꽃은 정말 끔찍했다. 깊숙이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리니탕은 제때 반응했고 그녀의 눈은 붉어지기 시작했다. 치송의 마지막 참모는 그녀를 잡아먹으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미 상실감을 드러냈다.
내가 강희와 함께 돌아서려던 순간 치송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그 힘은 너무나 강해서 내 머리가 여러 개 날아갔다. 차의 문제는 시간 문제였다. 강희는 즉시 마지막 참모를 존중하며 치송의 얼굴을 주먹으로 찔렀다. 치송은 군중 속에서 감히 공격을 감행했다가 마지막 참모에게 잡아먹힐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치송은 재빨리 반응을 되찾고 마지막 참모에게 방역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달려들었고 오래 싸우기도 전에 둘 다 부상을 입었다. 나는 즉시 온 힘을 다해 치송을 밀어냈다. 그는 아마 내가 자신을 내버려 둘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의 얼굴에는 불신과 분노가 가득했다. 두 손을 뻗자 장희의 얼굴이 뒤에 있는 병아리들을 보호하는 암탉 같았다. 왜 장희 때문에 그를 도와줄 수 없었을까? 네가 라미두엉을 지킬 수 있는데 왜 내가 장희를 지킬 수 없지? 키동, 네가 라미두엉을 좋아하는 걸 알아. 그래서 너희 둘 다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물러나도 돼. 그런데 왜 나를 놓아줄 수 없지? 나는 뻔뻔한 사람이 아니야. 평생 너에게 매달리고 희망 없는 사랑의 자식이 될 수는 없어. 그 말을 들은 키통의 눈빛이 조금 복잡해졌다. 그는 다시 손을 들어 나를 끌어당기려 했지만 나는 망설이다가 돌아서서 장희의 손을 잡아당겼다. 키스가 끝났을 때 우리 둘은 길을 걷지 않았고 가로등과 빛이 우리의 그림자를 키 큰 모습으로 늘렸다. 장희는 키통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입은 상처에 대해 많이 물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이나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에게 모든 것을 바로 말했다. 옆에 있는 사람의 기분이 불안정해 보인다는 걸 깨달았다. 막 돌아서서 물어보려는 순간 갑자기 장희가 나를 뒤에서 껴안았다. 마치 가짜가 아닌 것처럼 조금 당황스러웠다. 그가 고개를 숙여 내 골반에 기대자 잠시 후 촉촉한 기운이 느껴졌다. 장희는 크게 울었다. 그는 나를 더 세게 껴안았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깊고 행복해 보였고 그의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화난 듯 직설적이었다. 말해봐.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게 내버려 두었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녹슨 듯하면서도 가늘고 촉촉한 울림이 있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 내 마음은 마치 조금 더 젊어진 듯 부드러워졌다. 장희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키가 30m가 넘는 남자가 내 어깨에 기대어 울고 있는 이 느낌은 정말 좋았다. 잠시 후 장희는 울음을 멈췄다. 살짝 길을 잃었던 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살짝 젖어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내가 견뎌내야 했던 불의를 떠올리며 너무 부끄러워서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울어도 괜찮다는 걸 알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더듬더니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너무 귀여워서 놀랐고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귀엽지? 왜 나보다 더 많이 우는 거지? 마침내 그가 울음을 그쳤을 때 우리는 손을 잡고 노을 아래를 걸었습니다. 왜 그가 갑자기 나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중에 말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오늘 지한기는 너무 비밀스러워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곳이 어디인지 알아봤습니다. 어렸을 때 살았던 고아원이었고 사실 저도 고아였습니다. 3살 때 생일을 잔소리하고 졸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놀러 가셨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영에 처하기 쉬운 날, 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고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시골에서 친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친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 제가 불운한 존재라고, 제가 스타라고 말했습니다. 친척도 없이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니 이 고아원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습니다. 문조차 무거워서 살짝 밀기만 하면 열릴 정도였습니다. 지한기는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여기 기억나?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기억은 나지만 그가 왜 저를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어떻게 이곳을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한기가 말했다. 어렸을 때 여기 널 따라다니던 어린 소년이 있었던 거 기억나? 정말 기억나.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수엔을 먹어보라고 했다가 목마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소년이 있었다. 민족주의자들은 그의 옷을 물에 던져 물건을 지키려 했다. 어린 시절부터 깡패 기질이 있었던 나는 그 일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소년을 뿌리치고 아이들을 쫓아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나를 덩치 큰 남자라고 부르며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게 했다. 그때 그의 눈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밝게 빛났고 나는 아직도 그 모습을 기억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소년은 한 가족에게 입양되었고 몇 달 후 나도 입양되었다. 내 기억 속 그 소년의 모습은 지안기의 그림자와 점점 겹쳐졌다. 그들의 눈매와 얼굴 생김새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처음 지안기를 만났을 때 왜 그렇게 친숙하게 느껴졌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사랑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소년과 내 앞에 서 있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를 연결짓는 건 쉽지 않았다. 지안기가 나를 벽으로 데려갔는데 노란 벽에는 축하하는 말들이 몇 마디 새겨져 있었고 나는 곧바로 많은 추억을 떠올렸다. 그 위에 나중에 비니 후배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저 모양을 봐. 바람이 내 거야. 푸엣도 나중에 똑같은 거라고. 나중에 비니 후배들을 그 더 엉치 큰 남자와 함께 세상에 내보낼 거야. 나는 웃었다. 지안기는 분명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안기가 뒤에서 나를 붙잡았고 그의 머리는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지만 항상 좋아진 것처럼 변했다. 나는 정말로 기억해냈다. 아는 내가 전에 물었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지안기와 나는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학교에 돌아온 후 지안기는 모두 앞에서 나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했고 나는 동의했다.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촬영했는데 지안기는 학교에서 유명한 인물이었고 영상에 나온 몇몇 형제들은 충격을 받아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다. 영상 아래 댓글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커플이라고 칭찬하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축하하는 내용이었다. 토론을 하던 중 눈길을 사로잡는 멋진 토론 그물망을 봤습니다. 정말 재밌는 토론이었습니다. 그는 알라스타를 삼촌처럼 믿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저는 바로 차단했습니다. 정말 의미 없는 토론이었습니다. 바로 그 버튼을 눌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안기의 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안기가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 샘플을 많이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즉시 일어나 학교 농구장으로 갔습니다. 기숙사에서 나와 멀지 않은 곳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았고 담당자의 어조는 여전히 너와 지안기는 함께 나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억지로 밀어냈고 제 손은 금세 빨개졌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저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시험 봐야 해. 너랑 무슨 상관이야. 반 친구. 날 화나게 하려고 얼굴을 찌푸려야 하는데 네가 그러는 거야. 저는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그에게 복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자는 활짝 웃었다. 나는 그를 이끌고 붉은 피부에 입을 맞춰 금속판을 떼어냈다. 나중에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 당장 그녀를 위해 금속판을 떼어내지 않을 거야. 너도 안 돼. 나는 다시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 마음은 지안기에만 쏠려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았다. 그만해. 반 친구가 수화로 안의 종아리는 긴 상처로 뒤덮여 살같이 드러났고 상처는 여전히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상처를 본 아이는 마치 누군가 꽉 묶인 듯 주사를 놓았다. 고통은 참을 수 없었다. 밤이 되자 나는 소리쳤다. 장이가 일어섰다. 고개를 돌리자 멀지 않은 곳에 의사가 서 있었다. 그는 온몸으로 경비를 피해 서 있었고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장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데만 집중했다. 의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인 장이의 상처를 나뭇가지로 감싸고 있었다. 네가 바쁘다고 한 건 장이를 찾으러 가는 거였다. 언뜻 보기에 장례식인 게 분명했다. 나는 그저 너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대답하고 번호를 남겼다. 장이의 상처를 감싼 후 나는 그를 내버려 두고 혼자 남겨졌다. 붕대로 감긴 그의 다리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 오히려 장이는 나를 멍하니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남자친구는 정말 귀엽고 무기력해요. 지안기를 학교에 데려다준 후 이주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내일 카페에서 만나자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필요도 없었죠.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이주영이 보였어요. 통 앞에 서 있던 원래의 사랑스러운 표정은 사라지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가상의 역동적인 스타일이었어요. 그녀는 팔찌를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놓고 제가 앉기를 기다렸다가 찔러보지도 않고 팔찌를 열었는데 이 팔찌를 알아봤어요. 그 자리에서 안통에게 괜찮아. 그가 줬어. 라고 한마디만 했어요. 소파에 기대앉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녀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받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러자 그녀의 거만한 얼굴이 제 앞에서 고양이 부리처럼 변했어요. 이지영은 차 앞에 서서 제 얼굴에 커피를 붓고 있었는데 안기는 정말 편했어요. 사다리조차 죽지 않은 후에도 손이 여전히 나와서 통씨를 돕는 것을 잊었습니다. 통씨, 당신은 나를 좋아합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증오로 가득 찬 눈을 했습니다. 나는 차의 얼굴에 긴 커피를 붓고 이전처럼 재빨리 그녀의 머리카락 위에 누워 그녀의 머리를 테이블에 내리친 다음 강한 타격으로 그것을 껐습니다. 람마이동의 얼굴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모든 돼지가 그녀의 노랗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내 손에서 떨어지려고 애썼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또 다른 타격을 가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2배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람마이동의 끝은 서비스 직원도 짐승에게 깔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편리하게 테이블 위에 남은 커피 잔을 그녀의 얼굴에 직접 가져다 대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바로 던졌습니다. 그녀가 아직 차갑게 바닥에 누워있는 동안 나는 이 매우 더러운 곳을 재빨리 떠났습니다. 돌아온 후 리니탕이 문자를 보냈는데 모두 아첨과 아첨의 말이었고 모든 문장이 거짓말과 헛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조해서 말했는데 저는 정말 이 모습이 치송 앞에서 항상 보여주던 순진하고 나약한 모습과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치송이 자신의 밝고 잘생긴 탕씨가 이렇게 된 것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습니다. 탕씨와 제가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치송은 매일 저에게 문자를 보냈고 하루 종일 저를 혼자 두었습니다. 매일 이 2사람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고 저는 정말 지쳤습니다. 한 번은 카페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켜서 리니탕과 저 사이로 전송하고 그녀의 모든 메시지를 치송에게 보냈습니다. 그 후 저는 치송의 가짜 메시지를 리니탕에게 보냈고 메시지와 함께 셋째 아이를 잘 돌봐주세요. 참을 수 없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로 원래 쪽의 기간을 줄였고 라미둥도 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거의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둘은 크게 다투었으니까. 매일 다투거나 다투러 가는 길에 나를 아낄 시간은 없었다. 그들이 아무리 귀찮게 굴어도 나는 훨씬 가벼워졌다. 나흘 동안 밥과 이에만 집중했고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않았다. 도착했다.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연주도 매끄러웠다. 셔츠를 끌어올리고 가격표를 향해 걸어갔다. 중간쯤 갔을 때 내 옆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나를 움직이게 했다. 옹탕이 바로 그였다. 키통 5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숨결에서 토사 냄새가 났고 나는 메스꺼워졌다. 뿡창! 그는 라미지영을 완전히 거부했다. 그는 세게 잡아당겨 나를 그에게 넘어뜨렸다. 나는 메스꺼움을 떨쳐내려고 애쓰며 손을 억지로 묶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는 그를 더욱 세게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낮은 톤이 묻어났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겠나. 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정말 귀찮게 하지 마. 마지막 2마디를 듣자 키통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과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사실 그와 라미지영은 아주 잘 어울렸다. 가능하다면 둘 다 빨리 화해해서 결혼하는 게 좋겠다. 둘 다 시장에서 유명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키통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정말 무서웠다. 나는 돌아서서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베려고 했지만 갑자기 발길질을 당해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안녕이었다. 안녕을 보고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어 그에게 달려가 배웠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키통을 돌아보았다. 이것이 그에게 앞으로 나를 찾지 말라고 경고한 마지막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고 꼬리를 팔고 재빨리 거짓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정말이지 매우 복잡하다. 이제 반한 척해. 그럼 넌 전에 어디 있었니? 치송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서 있다가 마침내 쓸쓸한 뒷모습만 남기고 떠났다. 그 후로 나는 학교에서 치송을 다시는 보지 못했고 거짓 메시지도 기쁜 마음으로 그쳤다. 치송과 리니가에 대한 소식도 점점 줄어들었다. 내가 그들을 마지막으로 기억한 것은 몇 년 후 친구가 8가지 이야기를 지어낸 후 동창회였다. 리니가 치송과 함께 땅을 완전히 포기한 후 다른 거물에게 말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거물은 이미 가정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아내에게 길 한복판에서 구타당하고 머리까지 깎였다. 결국 그 거물은 실제로 이혼했지만
리니가 아내가 되었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에서 불륜이 일어났다. 장례식 기간으로 말하자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가정은 파산했고 그는 기어다니며 공부해야 했고 실업자가 되었다. 이제 그가 말했는지 여부조차 그 일부이다. 듣고 나서는 그저 눈썹만 치켜 올렸을 뿐 감정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리디엠니엠 부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닫혀 있잖아. 그와 함께 외출하는 건 괜찮아. 이제 시간이 됐으니 이대로 집에 가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누가 나한테 연구 때문에 벌을 받는 아내가 되라고 했니? 밖에 눈이 내리고 있잖아. 방금 문 밖으로 나가니 이가 났고 셔츠를 더 입혀주며 추위에 붉어진 코를 살며시 만져주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가자.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